어? 물 마시고 오세요. 충격이었어. 어머. 아니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너 지금 안녕. 생겨서 그래. 근데 거기는 진짜 근데 내가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 위에가 문제야. 위에가 문제야. 근데 아래서 내가 그냥 안 마시고 그리고 공부밖에 안 했잖아. 자, 여러분 이제 대수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가고요. 이게 마지막쯤에 수열이 내용이 좀 많아. 마지막쯤에.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등비 수열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할 걸 좀 미리 땡겨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해야 될 게 좀 많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오늘 또 마지막 날이니까 일주일 중에서 힘내셔가지고 파이팅 하시죠. 아유, 월금 중에서는 마지막 날이지. 너넨 내일 다시 오지만. 자, 등비 수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거 이제 등 차고요. 등비 수열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 1, 2, 4, 8, 16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9, 3, 1, 3분의 1, 9분의 1 이런 애들 느낌 오신다 그쵸? 이런 애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뭐 이것도 뭐 맞긴 하죠. 이것도 맞나 혹시? 3, 0, 0, 0 뭐 맞긴 하지. 이것도 맞긴 한 거야. 공비가 뭐 그러니까 곱하는 수가 0이어도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1, 1, 1, 1 뭐 이런 것들 다 상관없다 얘들아. 그냥 특정 숫자 하나의 스타트에다가 뭔가 계속 똑같은 게 곱해지면 그걸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등차 수열 했으니까 이 정의 쪽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 얘는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곱하기 빵, 얘는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각 수열을 만들어내는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였는데 오늘은 이제 공비라고 할 겁니다. 공비. 비율이 같다 이 소리예요. 비율이 같다, 비율이 같은 수열. 그래서 공비. 이름은 등비 수열. 쟤네들 이름은 공비.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공비.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써보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1 플러스 N-1D 이렇게 썼었거든. 공차에 N-1배를 더한다.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쓰시냐? 등비 수열의 경우는 보통 또 AN 쓰고요. A1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씁니다. R의 N-1승. 이 공비를 보통 R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 레이시오예요, 레이시오. 비율할 때 레이시오의 줄임말입니다. AN은 A1 곱하기 R의 N-1승. 그러니까 공비를 몇 번 곱했냐, 그냥 단순히 요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리 얘기하자면 저번 시간에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막 이상한 게 되게 많았어. 뭐 빼면 어쩌고 더하면 어쩌고 뭐 합이 뭐 2차 함수고 뭐고 난리를 깠는데, 등비 수열은 그런 거 없습니다. 등비 수열은 그냥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등비 수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크게 많진 않아요. 크게 많진 않아. 대신에 몇 가지 있는 거는 좀 알려드릴게.
일단 첫 번째로 저번에 우리 등차 수열의 꼴은 함수 중에서 1차 함수 꼴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쵸? 등비 수열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써보자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되겠나? 되겠죠? 얘를 사실 어떻게 바꾸셔도 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 자체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는 게, 얘를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써도 될까요? 저 n-1승이라는 거 자체가 애초에 r분의 1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지. 기억나시죠? 지수 법칙 때 배웠던 거.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이렇게 써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그냥 a 곱하기 r의 n승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러니까 식의 형태가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가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식의 형태를 보시고. 그래서 등비수열의 형태는 지수함수 꼴입니다. 지수함수. 지수함수 꼴이면서 상수항은 없어요. 여기서 등비수열은 상수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꼴의 형태를 보시면 아 이게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번에 등차 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비슷한 거 하나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 AN분의 AM. 자, 등차 수열에서는 AM-AN 이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AM 플러스 AN 이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얘는 이제 중항으로 해석을 했었고 얘는 이제 공차를 이용해서 해석을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이틀 전에 한 거니까.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 등비수열이라는 건 마치 이 등차 수열에서의 합이 곱으로 바뀐 느낌이거든. 사실상 느낌이. 그러면 이제 이 빼기를 어떤 식으로 또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냐면 이렇게 나누기로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냐 따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AN분의 AM은 A1 곱하기 R의 n-1승 곱하기 이렇게 되겠고 이거 한 방에 계산 가능하신가? 요거 계산하시면 R의 m-n승 이렇게 나오는 거 맞겠나? 얘네 지금 A1끼리는 어차피 약분될 거고 얘네끼리는 어차피 이렇게 약분될 거고 그 다음에 R의 n-1승에서 R의 n-1승 나누면 빼기로 넘어간다. 그쵸? 그쵸? 지수의 빼기.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얘 결과물이 뭐가 되느냐? R의 m-n승. 이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기도 해요. 그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차이나는 수만큼 공비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뭐 당연히 만들어질 때 애초에 공비를 계속 곱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얘네들 차이만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으셔야지 이쁘게 문제들이 풀린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A, X, B 이렇게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얘네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얘네들 사이에 각각 R을 곱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X라는 수는 AR 이렇게 쓸 수 있겠고 B라는 수는 A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A 곱하기 B를 해보시면 이 값이 뭐가 나오느냐? A 곱하기 AR 제곱이 나오고 얘는 X 제곱입니다. 이거 맞겠나? A 곱하기 AR 제곱이면 A 제곱 R 제곱이고 걔는 AR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얻느냐 이런 결과물을 얻습니다. A, B는 가운데 있는 X의 제곱이다.
얘를 뭐라 그러냐면 등비중항이라 그래요. 등비중항. 등차 중항이랑 똑같습니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 항들 사이에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소리야. 등비중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A, 뭐 예를 들어 B, C 이렇게 세 개가 등차 수열을 만약에 이룬다고 해봐. 세 개가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러면 얘네들을 제가 이렇게 나타내 본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 이렇게 나타냈을 때의 이점은 3개 더했을 때 그냥 깔끔하게 B가 나온다는 게 있어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었거든. 근데 만약에 세 항이 그러면은 등비수열을 이룬다 치자고. 그러면 뭐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을 겁니다. B, R분의 B, B, R. 근데 좀 별로 아닌가 이거는? 이거 괜찮으신가? 나는 별로예요. 나는 분수 쓰는 거 매우 싫어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수를 매우 혐오합니다. 그래가지고 분수가 없으면 최대한 좋아요. 그래서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물론 쓰셔도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걸 그냥 선호하긴 합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긴 하거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분수 뭐 상관없으시면 이렇게 쓰시고요. 분수가 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이란 무엇인가? 사실상 등차 수열이랑 매우 유사하거든. 정말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느낌으로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예제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볼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왼쪽에 정의들 한번 쫙 보면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쭉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요거 연습 한번 해보시면은 요렇게 쓸 수 있겠죠. 4 곱하기 2의 n-1승.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승.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나?
어? 뭐 잘못 썼어? 제대로 썼어? 이렇게 써도 되나 혹시? 왜요?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아니 1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잖아. 2 넣으면 2 나오잖아. 3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지.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일반항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시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명확하게 나오기만 하면 돼. 1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 둘째 항 나오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지. 3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승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렇게 써도 어차피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야. 내가 아까 했던 얘기가 이거야.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거 등비 어떻게 하지 마시고 그냥 1 넣어보시면 된다 이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전혀 무방합니다. 그냥 이 상황만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은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요거 안에 있는 마이너스 1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이건 없애면 안 돼. 마이너스 4분의 1에 얘는 n-1승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2번. 자, 4x9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물론 여기서 뭐 얘를 얘로 뭐 나눠가지고 공비 구하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등비 중항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얘 제곱이 4 곱하기 9 36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능한 x는 뭐가 있겠냐? 6 두 개입니다. 이것도 됩니다. 왜냐면 공비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두 개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거 언제나 여러분 제곱 나올 때는 아시잖아, 그렇지? 제곱 나오면 풀마 두 개 나오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 근데 확인을 하시고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확인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는 안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는 양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똑같이 등비 중항 생각해 보시면은 요거 두 개 곱해서 a의 제곱 나와야 되니까 a의 값은 여기선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언제나 뭔가 세 수가 등비수열, 세 수가 등차수열 이런 말이 나와 있을 때는 항상 중항 활용하시면은 잘 해결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바로 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비수열은 솔직히 말해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근데 문제가 쉽냐? 또 그건 아니야. 왜냐면 이게 곱셈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확실히 덧셈보다 다루기가 힘들어요. 이 숫자도 매우 커지고 성질도 뭔가 좋은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 자체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경우에서. 자, 이걸 더해보겠습니다. a에는 a1 곱하기 r의 n-1승. 자, 얘네를 죄다 더한다는 소리는 뭔 소리겠냐면 이거겠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s는 이 소리겠고, 얘가 의미하는 건 a1 더하기 a1 곱하기 r의 n 1승 r a1 곱하기 r 더하기 a1 곱하기 r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a1 곱하기 r의 n-1승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묶고 싶잖아, 그치? 아닌가? 묶고 싶지 않나? a1으로
A1으로 얘를 딱 묶어주시면은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해가지고 R에 여기까지 이렇게 쫙 더해진다. 이 끔찍한 것만 구하면 끝난다 이거야. 저걸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옛날에 혹시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시죠? 얘는 뭐가 되냐면 x 빼기 1에다가 xn-1승 xn-2승 이런 거 본 거 기억나요? 예전에 기억이 나야만 할 텐데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거 중간고사 때 아마 강조를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이 있단 말이야. x의 n승 빼기 1이란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냥 이거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실제로 돼요. 조립제법 뭐 하루 종일 하시면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형태를 딱 보니까 매우 유사하다 이거야. 형태가 얘랑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이 x에다가 r이라는 숫자를 딱 집어 넣으시면은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냐. r-1에 여러분 이 식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나와요 정말. 요렇게 나오겠다 이거야. 그렇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이거 양변을 r-1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식이 a1 곱하기 r-1분의 r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맞겠나? 모르죠. 왜냐면 이걸로 나눠도 되냐?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 공비가 1이면 그냥 나누면 안 된다는 거지. 그쵸?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1일 때와 아닐 때가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상황에서 여러분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실 때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1이 아니에요. 공비가 1이 아닌 경우가 99.9%인데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확실히. 자,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여기서 R이 1이었어. 공비가 1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싹 다 더한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공비가 1이라는 소리는 똑같은 수를 싹 다 더하면 이 값은 예를 들어 뭐가 되겠냐. 써드릴게요. AN이 A1 곱하기 R의 N 그냥 A만 써져 있나 여기는? A만 써져 있네. A 곱하기 R의 N-1승일 때 자 만약에 공비 R이 1이라면 AN은 그냥 애초에 A거든? 공비가 1이라는 건 그냥 똑같은 게 쭉 나올 거니까 그럼 당연히 SN은 A를 N번 더하는 거니까 그냥 요게 나올 겁니다. 맞겠나? 근데 이게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한 0.1% 이 정도 될까 말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 1 대입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단 말이야. 그럼 안 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이라면 공비가 1이라면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공비가 1이 아니라면 얘를 실제로 R-1로 나눠도 큰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R-1로 나눠준다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SN의 값이 R-1분의 A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알겠지? 이거 모르면 아예 문제 못 풀어. 1 마이너스 R분의 A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승.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부호만 바꾼 거야. 둘 다 알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R이 3이면 얘가 양수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데 R이 만약에 2분의 1이면 예를 들어서 음수분의 음수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되게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요거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크냐 작냐 거기 써줘. 내가 반대로 썼네. 여러분 알아서 보시고 잘 쓰세요. 상관없어. 근데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전혀.
둘 다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인데 그냥 얘네 밑에 값이 양수냐 음수냐 그거 여러분 계산 편하게 하시라고 두 개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고2, 고3 돼가지고 미적분 2를 배우시면은 웬만하면 얘만 쓸 겁니다. 웬만하면. 미적분 2 배우시면 웬만하면 저것만 쓸 거예요. 하여튼 뭐 둘 다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든 전혀 무방합니다. 전혀 무방해요. 그러니까 얘든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 식에 대한 인수분해 결과로서 등비수열의 합이 나옵니다. 자,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얘는 이렇게 되거든.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R-1분의 이렇게 되는 거 맞겠나? A가 뿅뿅 분배되면서 따로따로 가져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또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저번에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때려 박아서 쓴 거 기억나시죠? 그럼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써집니다. 이렇게 써져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푸시다가 어떤 수열의 합이 이런 꼴이다. AR의 n승 더하기 B꼴이다. 라는 걸 보셨을 때 얘가 등비수열의 합꼴임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 근데 이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건 뭐가 되느냐? 얘랑 얘가 부호가 반대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에서 A 더하기 B의 값이 0이라면 SN은 등비수열의 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이거 마치 저번 시간에 등차수열의 합꼴이 2차식 꼴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꼴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논리인 거야. 이 형태를 딱 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길 가다가는 안 보겠죠? 2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2 이걸 봤어. 그럼 얘가 뭐임을 파악해야 되느냐?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SN이 2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1이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꼴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저번 시간에 등차수열의 합에서 2차항 말고 상수항이 있으면 걔는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었잖아. 요 경우도 마찬가지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헷갈려 죽을 것 같죠? 제가 이거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내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쭉 써볼게. 먼저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합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첫 번째 예를 들어 AN의 제곱 더하기 BN. 얘는 확실히 등차수열의 합꼴이야. 2차식 꼴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이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 얘네 둘은 솔직히 구분이 되게 쉬워요. 얘네 둘은 그냥 상수항 있냐 없냐로 구분하시면 된단 말이야. 얘는 무조건 등차수열의 합이고요.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인 거거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경우 SN이 뭐가 되냐? 자, 등비수열이면 여기 아래 n승일 때 A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만약에 얘가 이 관계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이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로 이렇게 써볼게요.
되게 헷갈리거든. 이게 지금 뭐 헷갈린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한 방에 해결하시냐. 자, 이거 이상한 거 맞습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이상해요. 이상하지만 S0을 구해봐. 0이고요. S0은 0이 아닙니다. S0은 0이고요. S0은 0이 아니에요. 뭔 소리냐? 이런 형태를 보셨을 때, 여러분이 이런 형태를 딱 보셨을 때, n에다가 0을 집어 넣어봐서 0이 되잖아. 그럼 걔네들은 무조건 첫째 항부터 등차 등비고요. 0을 집어 넣었는데 0이 안 나왔어. 그럼 걔네들은 둘째 항부터 등차 등비라는 겁니다. 얘는 되게 파악하기 쉬운데 이게 파악하기가 은근 애매하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된다 이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되게 헷갈려요. 약간 SN이 3 곱하기 2의 n-1승 마이너스 3이다.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냐? 이거 아니거든? 왜냐면 여기가 n이어야 돼, n. 이게 헷갈린다 이거야. 이게 헷갈려요. 막 까먹고 그런다고 자꾸 까먹는데 그냥 n에다가 0 넣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S0 넣어보시면은 S0은 2분의 3 빼기 3이니까 이거 0 아니거든? 그럼 얘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거야. 뭔 소린지 아시겠나? 원래는 얘를 이제 n으로 맞춰가지고 되나 안 되나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확인하지 말고 그냥 S0이 0이냐 아니냐 요거 두 개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Sn은 그러면 6 곱하기 2의 n-1승 마이너스 3. 얘는 등비수열의 합인가? 맞다 이거야. 왜 그러냐? 0 집어넣으면 3 빼기 3은 0 나오거든. 얘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거예요. 얘는 실제로 변형을 한번 해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변형해서 보셔야 되거든.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게 숫자로 돼 있을 때는 뭐 그렇다 치는데 문자로 돼 있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문자로 돼 있을 때 매우 유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 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차 등비수열 기본 형태는 첫 번째는 2차 함수꼴,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꼴. 등비수열은 지수함수 꼴인데 상수항이 붙어 있는 거. 합의 경우예요. 합의 경우. 지수함수 형태인데 상수항이 붙어 있는 거. 요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 형태고 등차 수열의 합 형태는 2차 함수. 근데 이게 첫째 항부터냐 둘째 항부터냐 확인하시는 건 0 넣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합 구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써놓을게. 총기가 많이 없으시네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가?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a n분의 a m은 r의 m 마이너스 n승. 힘드신가 많이 다들? 근데 다들 너무 피곤해 보이네.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재밌는 얘기 맞나? 여러분 그 아이디어 한번 내보실래요? 내가 3일 뒤가 8월 11일이죠. 내가 이따 10주년이거든? 10주년? 이때 뭐 해야 될까? 왜냐면 10년이 지났는데 해야 돼? 나 이게 궁금하거든? 여기 엄청 비싼 호텔 잡아서 안 하겠냐고. 수업해야 돼, 근데. 8월 11일, 월요일이야. 뭘 안 해요. 해야죠. 싫어. 낮에 놀고 갈 거야. 그래서 뭐 할까? 여러분 아이디어 이거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뭘 하면 좋을지. 선물이라던가, 뭐 그런 거라든가. 제가 이거 나중에 컨테스트 열어가지고 1등 하시는 분께 소정의 상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정의 상품 이거 차 사주는. 예? 결혼할 테슬라요? 전기차.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소정의 상품?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아니 그게 아니라 소정의 상품에서 소정. 작은 마음. 소정이가 아니에요. 이거 나 진짜 나 깜짝 놀란 게, 아니 누가 장난친 것 같긴 한데 인터넷에 누가 이거 우리 딸 소정이 아닌데 소정의 상품 준다고. 나 깜짝 놀랐잖아. 그 심심한 사과급이야 진짜로. 심심한 사과 뭔지 아시죠? 깊은 사과입니다. 깊은 사과. 막 재미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라고? 깊은 사과예요. 매우 깊은 사과예요. 약간의 사과. 아니야 반대야. 아니야 반대야. 깊을심 마음심자야. 깊은 마음. 그러니까 깊은 마음으로 사과를 한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깊은 되게 큰 사과예요. 재미없는 사과가 아니고. 사과 먹고 싶다. 자,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 콘테스트 이따가 한번 열 테니까 그 좀 생각 좀 하고 있어 보세요. 뭐 할지. 네? 8월 11일 날 특강 없어요. 특강 있어요. 그러네? 아침에 어떻게 하신다는 그러네? 뭐야. 그냥 특강이 있구나. 특강 빼셔야겠어요. 너네랑 하루 종일 있어야 되네? 최악이야. 저거 카메라로 영상 편지 찍어요. 넌 탈락이야, 일단. 사랑해. 넌 탈락이야. 10주년 축하해. 안 돼. 우리 오래 가자. 오래 가자가 뭐야? 무슨 고등학생인 줄 알아? 오래 가자 이러고 있네. 오래 갔어, 이미. 갈 만큼 갔어. 갈 만큼 갔잖아. 자, 요거 볼게요. 맞잖아. SN은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자, 저거 공식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 공식 외우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공식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뭐 외우긴 외워야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외워야지. 그래서 SN은 2 빼기 1분의 A1 4 곱하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 이거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에서는 이게 A의 아래 n-1승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n-1승이 아니고 그냥 n승이에요. 개수가 그대로 올라가. 개수가 그대로. 여기서 내가 중요한 얘기 안 했다. 이 매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잘 들어봐.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좀 고난이도 막 도형 같은 거 활용하는 문제 푸시면 수열 자체가 파악이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수열 구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등비 수열의 합 구할 때는 단 3개만 알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단 3개. 첫 번째, 당연히 공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첫째 항, 보통 초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첫째 항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개수 아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죠. RAN 요거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수열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을 몰라도 돼. 그냥 애초에 안 구해도 상관이 없어. 전혀.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나중에 막 어떤 문제들 만나실 거냐,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막 해요.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 거꾸로 뒤집힌 삼각형들 넓이를 다 구해서 더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해. 이걸 10번 했을 때 이 거꾸로 뒤집힌 삼각형 넓이가 얼마겠냐, 다 더했을 때. 이런 걸 구하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 넓이에 대한 수열을 찾는 건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한 번 자를 때마다를 등비 수열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첫째 항 구하고 공비 구하고 개수만 구하면 끝이에요. 근데 개수는 이미 10개라고 알려줬고, 첫째 항은 그냥 이 첫 번째 삼각형 넓이만 구하시면 되는 거고, 공비는 얘랑만 비교하면 끝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20초 컷이 납니다, 진짜로. 저거 구하는 것만 고민을 하시면 되거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등비수열의, 뭐 이제는이 아니라 나중에 공부하실 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면 요거 3개만 구하면 되겠다, 이것만 머릿속에 싹 집어넣고 있으시면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
나 10주년인 거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방금 핸드폰 봤는데 핸드폰이 나한테 알려줬어. 상관없어요. 여자친구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원래 안 챙겨요? 10년 지나가지고 좀 마지막에 챙긴 건 8년 전. 아니 몇 주년 이런 건 안 챙기긴 하지. 사실 생일 정도만 좀 하고. 대박이다. 야, 너희랑 똑같냐? 나 30살이야. 30살인데 뭘 몇 주년을 결혼하면 결혼기념일이나 챙기는 거지. 결혼기념일이나 챙기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자, 그래서 S10 구해볼게요. 여기서는 그냥 바로 수열 안 구하고 해볼게. 자, 뭐만 알면 되냐? 공비 첫째 항 개수만 알면 됩니다. 공비 알고 있죠? 공비는 2분의 1. 첫째 항 2분의 1. 그 다음에 개수 10개. 요것만 아시면 된다는 거야. 굳이 수열 자체를 모르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 식을 알기 위해서는 공비 첫째 항 개수 요것만 알면 돼. 이거 아니죠. 얘네들도 뭐 다 연습 문제니까 한번 해볼게요. 2, 4, 8, 자, SN의 값은 어떻게 되냐? R-1분의 R-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1. 개수가 그대로 들어가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반항이랑 다릅니다. 두 번째, SN은 이거 뭐 연습 문제니까 그냥 계산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전 안 할게요. 1 마이너스 얼마야? 3분의 1? 3분의 1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뭔 느낌인지 알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식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전혀 어려울 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려운 거는 사실 그 등비수열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으면 쉬워지는 게 많거든?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나중에 하나씩 보면서 제가 알려드릴 거야. 그 다음에 SN은 2의 n승 마이너스 1. 자, 이거 정석 방식대로 제가 풀어볼게요. 정석 방식도 한번 보여드려야지.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AN을 구하래. AN. 그럼 AN 구하는 방식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냐? A1은 따로 구하고요. 그쵸? A1은 따로 구하시고, 그 다음에 AN은 SN에서 SN-1 빼는 방법으로 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다. 그쵸? 요 방식대로도 한번 해볼게. 해보긴 해봐야지.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얘는 얼마가 되냐면 1이고요. 얘는 얼마가 되냐면 2의 n승 마이너스 1에서 2의 n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요게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의 n승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얘는 이거다잉. 맞을까? 아닐까? 맞을까? 아닐까? 맞을까? 아닐까? 2의 n승에서 2의 n-1승 빼면 요거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거든. 2의 n승은 2의 n-1승 플러스 1이고, 그럼 얘는 2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쵸? 맞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표현 되게 중요해. 차수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AN의 값이 뭐가 나오느냐? 최종적으로 2의 n-1승이 나오겠다. 근데 여기다가 1 넣으면은 똑같이 1 나온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AN은 그냥 뭐라고 할 수 있겠냐면 그냥 단 하나로 요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걸 파악하는 방식이 그냥 여기다 0 넣어보시면은 등비수열이겠다 이거야. 등비수열이겠다. 어떻게 찾는지를 얘기를 안 했구나. 오 마이 갓. 뭔 소리냐면 저번 시간에 요거 이차함수 형태임을 알고 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일반항 찾는 거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공차 바로 찾고 그 다음에 1 대입해가지고 A1 찾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얘도 마찬가지거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식을 딱 보잖아. 그러면은 뭐가 바로 보여야 되냐? 공비가 바로 보여야 됩니다. 공비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저 SN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AN의 원래 공비도 당연히 2였을 겁니다. 원래 공비가 2였을 거야. 그러면은 AN이라는 식을 그냥 이거 모른다고 하고 해볼게. AN이라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최소한 공비는 2인 거야. 이렇게 써놓고 A는 어떻게 찾아? 또 똑같이 1 넣어서 찾아야죠. S1은 A1 써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지. 여기다 1 넣으시면은 1 나오거든? 그럼 여기도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2의 n-1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찾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의 합 형태 보고 등차 수열 찾는 거랑 똑같아. 근데 등비 수열은 어떻게 하시냐? 먼저 공비부터 확인하시고 공비가 똑같아요. 이 지수 형태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공비부터 확인하시고 1 넣었을 때 S1이랑 A1이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 요거 활용하시면은 바로 AN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AN 구할 수 있어. 하나만 연습해보고 끝낼게요. 그러면 SN 가지고 구하는 거. SN이 마이너스 3의 n승 플러스 1이다. AN은 어떻게 구하느냐? AN은 A 곱하기 이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밑에 거예요. 밑에 거 마이너스 따로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얘 공비가 지금 3인 거다. 3 헷갈리면 안 된다. 혹시나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확실히 괄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비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찾느냐? 여기다가 1 넣어보면 1 딱 넣으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니까 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등비수열의 합 맞긴 한가? 맞긴 하죠. 왜냐면 n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더해서 1 나오니까 0 나오니까 오케이? 그것도 확인해야 된다.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n에다 0 집어넣어서 0 나오니까 등비수열의 합 맞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맞으니까 공비는 3, 그 다음에 첫째 항은 1 집어넣어서 똑같이 나오게 만드시면 끝입니다. 쉬었다가 이제 원리합계로 넘어갈게요. 존나 귀여워.